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발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고는 있는데,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를 발표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다음 주에 상호 관세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또 지수 상승을 또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 됐죠. 그리고 특히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 하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좀 좋지 않다라는 점도 역시 지수 상승을 또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지난주 열심히 매수했다가 좀 멈칫하고 있잖아요. 좀 당연한 움직임이긴 한데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좀 변화가 좀 생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제약이 어제 올라갔고 반도체와 조선은 하락하고 이렇게 시소 관계가 만들어졌었는데 이 시소의 흐름이 또 바뀌게 되는지 오늘 장에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오르긴 했는데 보면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 러셀 2000은 빠졌잖아요. 이 대형주, 빅테크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전반적으로는 좀 신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뭐 업종으로는 오른 업종이 더 많긴 한데, 그러니까 빅테크가 이제 끌어올리고 뭐 일부 금융주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를 만들긴 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폭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올라간 업종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움직인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슈들을 좀 뽑아서 보면 그 상호 관세를 감면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꼭 뭔가 좀 뒤끝을 남기잖아요. 뭐 가까운 미래에 뭐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세를 별도로 발표하겠다. 그리고 어제 베네수엘라산 그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할 거다. 뭐 이렇게 또 계속 압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4월 2일에 어떤 형태로 공개가 되는지 이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신중함도 일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 지표, 그러니까 소비 심리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전망은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증시가 어제 그만큼 올라갔는데 추가로 또 밀고 올라가기에는 좀 뭔가 이제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 측면도 있죠. 그리고 주식시장,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도 엇갈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1월에 부진했는데 2월에는 회복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침체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시장에서 오버해서 걱정하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UBS에서는 고용,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다 경기에 대한 경고를 날리고 있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5,300포인트까지 빠질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계속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날 뭐 쿠글러가 최근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어서 당분간 이제 금리를 유지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뭐 다양한 발언을 하긴 했는데 뭐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은데 쭉쭉 밀고 올라가기에는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된 하루였죠. 뭐 지표를 보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항목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설문을 돌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고용 상황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물가는 어떻습니까? 뭐 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쭉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앞으로 미래 뭐 이런 거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종합해서 보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기대 지수,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기대 지수는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별로고 앞으로는 더 별로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고용 관련해서는 뭐 그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응답한 건 있는데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이후로 관세.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계란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죠. 많이 올라갔었는데 어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미국의 경기가 별로 안 좋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니까 물가가 되게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자극하는 재료가 되죠. 다만 이제 오늘 미증시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게 이 데이터가 빠지고 있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 요인으로 작동했던 게 관세 플러스 계란 가격인데 이 관세는 주말 사이에 조금 진정이 됐고 최근에 계란 가격은 좀 떨어지는, 고점 대비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비해서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주요 이슈로 좀
부각만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주로는 오늘 빅테크 중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만 빠졌고 테슬라가 최근 5거래일 동안에 거의 30% 가까이 올라왔죠. 아무래도 관세 우려가 완화가 되니까 이제 트럼프에 대한 적대감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게 머스크에 대한 어떤 이제 뭐 같이 보는 시각이 있죠. 그러니까 머스크에 대한 거부감도 축소시키면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심리, 테슬라에 대한 어떤 심리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또 캐시우드가 뭐 2,000달러 넘게 올라간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어필이 된 것 같고요. GM은 또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완화가 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자동차주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또 엔비디아도 오늘 빠지고 브로드컴도 빠졌잖아요. 뭐 반도체에 대한 별도의 관세 이슈도 있었지만 그 알리바바에서 AI 관련한 어떤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저거 버블인 것 같다. 어떻게 저런 금액을 미국 기업들은 투자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진짜 과도하게 투자되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려를 또 자극을 하면서 이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월마트가 마이너스였잖아요. 예, 월마트는 소비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것도 있었고 이 관세 관련해서 깎아줄 것 같긴 한데 중국도 그렇게 할까? 월마트는 중국에서 많이 들여오는데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월마트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뭐 오클로라든가 이런 원전주가 또 많이 빠졌고 뭐 반면에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이제 태양광 주식은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좀 종목들별로 좀 엇갈림이 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다라는 건 특징이죠. 근데 미국 기업들이 실적 추정치가 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월이 진행이 되고 연간으로 이렇게 가면 실적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숫자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 실적 추정치 이제 나왔을 때보다 대부분 다 모든 업종에서 다 빠져 있는 그런 양상인데 다만 이제 테크 업종은 그 감소폭이 좀 덜합니다. 예, 그 유틸리티도 좀 그런 폭이고 그런 편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업종들이 좀 선전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실제로 보면 그 업종별 ETF 자금 추이를 보면 이번 주 들어서 빅테크가 좀 선전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 대형 업종에 투자하는 ETF 쪽에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유럽이나 중국으로 나갔던 자금이 일부 좀 컴백한 거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보다 미국이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대형주 투자하는 자금이 최근에 유입돼서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한 거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강력한 매수를 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어정쩡하죠.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좀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이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간 어떤 순매매 경향을 제가 쭉 그래프로 그리는 건데 2조 원 이상 매수한 다음 주에 강력하게 매수를 유지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되게 줄이는 가운데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딱 한 번 매도로 바뀐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2조 원 이상 주간 매수한 다음 주에 그 매수 규모만큼 또 매수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 투자들이 지난주 돈 쓰고 나서 이제 잠깐 좀 쉬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새롭게 매도 사이클로 바뀌게 되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매도로 바뀌는 것보다 줄이긴 하지만 매수 기조를 유지해 주는 게 투자 심리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 어제 동시고가에 더 밀어내려서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6만 원 아래로 내려갔고 5일선도 깨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찜찜함이 있다라면 삼성전자의 어떤 최근에 규칙성 제법 큰 폭의 어떤 반등이 나왔을 때 18% 정도 올라가고 나면 그대로 고점을 쳤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 고점 이 폭을 갖다가 이제 18% 정도에서 피크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이번 반등 사이클의 어떤 피크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주춤하고 있거든요. 저건 매도로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크진 않아서 매수가 주춤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해주면 좀 안도감이 빠르게 생길 수 있겠죠. 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되게 중요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강력하게 매수했을 때 평균 매수가하고 전일 종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 매수가가 59,5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일 종가가 59,8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매수가 이하로 좀 위협을 받았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 방치할 거냐. 저렇게까지 매수했는데 방치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 현재 평균 매수가 근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어를 할지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지금 6일 연속 음봉 나왔거든요. 근데 6일 연속 음봉 나오는 동안에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최근에 계속 매수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개인들이 매수해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고객 개탁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그때인데 그렇지 않다라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종목 장세라도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 후반 넘어가서 과매도 부근으로 갔고 이번 주 화수는 아예 과매도권으로 월화는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조금 더 빠져가지고 만약에 70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신용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용이 터지면 과매도고 뭐고 그냥 투매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오는 그런 형태장으로 바뀌게 될 위험성이 있는 위치거든요. 종목들별로는. 여기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반전을 만들어내야지 700이 위협받게 되면 아마도 신용 털리는 구간으로 한번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승 종목수를 확 1000종목 이상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 빅테크가 올라갔다라는 점, 우리 증시 나쁠 건 없지만, 근데 다만 혹시 미국으로 자금이 다시 컴백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극복하려면 아니구나. 그냥 미국에서 쉬었던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거야. 이 정도가 제일 좋죠. 예, 근데 그거는 아마 독일, 중국,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아직까지는 저거 가지고 우려할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 정치 뉴스 영향이 커지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죠.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는 정치 변수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이 좀 커질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5일선과 6만 원 이탈했던 삼성전자 외국인들 평균 매수가에 근접하고 있는 위치에서 반전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6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처럼 반전이 안 됩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2주 정도 쉬었다 한 번씩 대규모 매수를 가동하면서 코스닥을 좀 대형주들을 특히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근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이제 신호가 없어서 이 위치에서 이제 양쪽이 다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반등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한 번, 두 번 더 빠지면 이제 신용털이 장세로 또 갈 수도 있어서 코스닥의 어떤 구간, 현재 위치에서의 어떤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점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아까 이제 알리바바에서 AI 버블론,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버블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미국의 어떤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에 이제 인터넷을 쓰기 시작했던 넷스케이프 시대죠. 그때의 어떤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하고 챗 GPT 생기고 나서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도 되면은 다시 올라갈 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좀 사이클에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열어놓고 보면은 이런 경로를 그려 나갔었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에서 이야기하는 데이터 센터 투자 이거 버블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과거의 사례가 이제 그대로 지금에 적용한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알리바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런 건가 하고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옛날하고는 이런 예전에 데이터가 이런 게 있었고 특이하게 나스닥 이제 움직임하고 이 경로하고 좀 과거하고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분석도 있다더라. 이 정도로 우리가 좀 특이한 거라서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환율 준비했었는데 환율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